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 박준규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고 있네요. 어제는 이제 저희 행정사에 이제 시험 기수가 이제 11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기하고 좀 교류의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왜 출근했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영농조합법인이나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마찬가지지만, 그 총회가 매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장하고 전담 자문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총회 진행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때 식사 겸 이제 총회 한 200명 되는데, 총회 진행차,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업무도 있고 해서 나왔습니다. 불쌍하죠? 오늘은, 잠깐 이제 짬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뢰인분들이 행정사의 전문 영역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전문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한테 정말 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그냥 아무 키워드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뭐 사단법인, 뭐 비영리 단체, 행정심판, 뭐 출입국 관리, 뭐 기업 행정 막 했는데, 정말 다 전문가라는 용어들 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물론 행정사들끼리는 대충 알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잘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뢰인들은 진짜 구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변호사들은 그런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 전문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 전문, 뭐 민사 전문, 가사 전문, 뭐 예를 들어서 입법 전문, 뭐 이런 이제 전문 영역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 봤더니 법조 경력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신청 기간 내에 3년 이내에 최소 10건에서 최대 30건 그 업무를 했어야 돼요, 실제. 그건 다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관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줘야,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줘야 변호사협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전문 영역에 대한 뭐 위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변호사는 이제 작년 11월 거 기준이었는데 1번부터 62번까지가 있어요. 뭐 민사법부터 이제 입법까지가 있는데, 적게는 10건에서 한 30건까지 이 업무를 실제 처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3년 이내에. 그리고 3년 이상의 경력이 돼야 되고. 그러면 행정사는 이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사회 차원에서 어떤 그 보수 양성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분의 교육을 받았다 전문이라고 하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실제 해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게 아닐까. 저도 한편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사들을 대신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시죠? 눈물 대폭발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사를 검증해야 되느냐? 네, 이제부터 제가 진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꿀팁입니다. 자, 첫 번째,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실 유무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당연히 전문가고 그 분야의 전문 분야가 있다면 굉장히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의뢰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다 뭐 비용으로 환산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당연히 사무실을 가봐야 되겠죠? 그죠? 오라고 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있는지 아니면 사무소가 집인지 사업자 등록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근데 사무실인데 집이 사무실이다. 또 좀 그렇고,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가장 쉽게 구분한 방법.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데,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는 대부분 블로그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블로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블로그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뭐 관리가 잘 된다는 건 글이 잘 올라오는지, 아니면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웃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블로그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감이 오고, 두 번째, 블로그도 있는데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되는 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1번, 2번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 세 번째, 이거 좀 중요해요. 내가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까지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돼. 이게 보호를 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업무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그 보호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착수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보증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행정사가 그 일 안 했다거나 아니면 행정사가 갑자기 화물을 폐업을 해버리면 그럼 그 비용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돼 있으면은 일단은 거래는 좀 보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뭘 넣어줍니까? 그 계약서 안에 맨 마지막 서류에 공제보험 넣어주잖아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입한 보증 1억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거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의뢰인을 위한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적. 그렇죠? 행정사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민행입사는 기업행정이 전문이기 때문에. 근데 기업행정도 분야가 엄청 많죠. 근데 어쨌든 크게 기업행정이라는데 뭐 기업행정 또는 뭐 사단법인 설립, 근데 통째로 비영리 또는 행정심판, 뭐 조달 제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굉장히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하려면 결국 전문가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실적이 있겠죠. 그 실적은 뭐예요?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비용이 착수금, 잔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이 발생했겠죠. 매출이 발생하면 뭘로 증빙할 수 있죠? 법인이나 이런 데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는 실적 증명을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희 민행입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을 워낙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입찰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자문 입찰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실적 증명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계약이 안 돼요. 성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업체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적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무소가 있으면 딱 들어서 보면 그냥 딱 답은 나오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사실 뭘 갖고 전문가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5번째. 사무소 규모. 자, 사무소가, 참, 제가 회사로 표현하는데, 저희 사무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해요? 회사 규모는 커지겠죠. 사무소 규모도 커지겠죠. 사무소가 커진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직원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무소가 커진다는 거는 그 구성원의 맨파워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구성원 인력 구조가.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 행정사부터 이력서가 있고 경력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는 사대보험 가입 증명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받아보면 돼요. 첨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하고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예요. 그리고 또 은행이나 뭐 이제 신용평가라는 기관들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신용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없으면 어떡하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게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정사 욕하고 거봐 행정사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양쪽으로도 행정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소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 네. 그냥 블로그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오프라인 내용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가 검증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행정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돼요. 행정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면 다른 타 자격사도 연결 다 해드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사무소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 사무소가 첫 번째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무소가 없다면 집도 되는데 그마저도 없다. 절대 안 돼. 네, 절대. 자, 두 번째,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행정사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관리 상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까지 또 갖고 있다면 또 한 번 더 신뢰성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뢰인을 보호하는 장치,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실적.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요, 이 분야의 전문가요 했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적, 뭐요? 매출. 법인은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무소 규모. 그렇죠? 사무소 규모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잘 되는 회사는 일단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잘 나가면 뭐부터 바꿔요? 차부터 바꾸죠. 차 바꾸고 또 뭐 바꿉니까? 집 바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무소도 그 분야의 전문가고 정말 잘 나가면 당연히 네. 사무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직원도 있고 대표자 임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는 뭐라고요? 하지마. 여기 써 있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면 안 돼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행정사들 욕먹을 수도 있는데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들도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사에게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아까 뭐라고요? 다른 타 자격사들도 연결을 해줄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 이 채널은 정말 행정사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궁금한 얘기도 아니면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자주 담아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드디어 유튜브 촬영용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오늘 첫 테스트예요. 이제 이거 끝나고 한번 올려볼 건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 꼭 봐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